아빠와 함께 시네마 천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교육연구소 김용익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자녀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의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아이들의 감정들, 특히 화를 내는 아이의 모습을 어른으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영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바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11살 라일리는 눈이 많이 내리는 미네소타에 살면서 하키를 좋아하는 명랑 소녀입니다. 라일리의 마음속에는 감정 제어 본부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버럭이, 그리고 소심이가 함께 살면서 라일리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평상시는 기쁨이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라일리는 성장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고 그런 기억들이 모여 핵심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핵심 기억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라일리가 좋아하는 하키섬, 엉뚱하고 우스운 기억들이 모인 엉뚱섬,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우정이 쌓인 우정섬, 가족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섬이 결합되어 라일리의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던 라일리는 아빠의 이직으로 인해 낯선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하게 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넓은 집에서 마음껏 하키를 즐길 수 있던 미네소타와 달리 샌프란시스코라는 복잡한 대도시의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된 라일리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런 복잡한 라일리의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 감정대여 본부에 있는 기쁨이는 사력을 다하고 그런 노력이 라일리의 행동에 긍정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라일리가 새로 전학 간 학교에 출석한 첫날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던 중 기쁨이와 슬픔이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 두 감정이 감정대여 본부를 벗어나 장기 기억 저장소로 날아가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본부에는 기쁨이와 슬픔이는 없고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만 남아 라일리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과연 이 세 가지 감정은 라일리의 마음을 잘 통제해서 새로운 환경에 무난히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기 기억 저장소로 날아가 버린 기쁨이와 슬픔이는 다시 감정제어 본부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영화를 보면서 인간의 감정을 5개의 캐릭터로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기쁨만 있으면 아주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슬픔, 까칠함, 분노, 그리고 소심함도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캐릭터를 통해서 부모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저희 아이의 이 감정 제어 본부에서 버럭이가 한바탕 난리를 벌인 적이 있는데요. 토요일 오전에 아이가 이제 저에게 다가와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막 다짜고짜 막 따지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아이가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막 당황스럽기도 해서 순간 이제 너털 웃음이 그냥 퍽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만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는 뭐 자기를 비웃냐면서 조금 전보다 막 더 펄펄 뛰더라고요. 순간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화가 확 났고 대단치 않은 일에 아빠에게 아주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결국 이제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엉엉 막 울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좀 한참이 지났어요. 아이 방에 이제 문을 두드리고 야, 이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라고서 이제 화해 제스처를 보냈더니만 아이는 이제 뭐 여전히 화가 계속 나 있었지만 이 아빠의 말에 이제 못 이기는 척하면서 따라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 이제 사서 아파트 주위를 이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이에게 아빠가 네 마음을 다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좀 조심할게 하고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털털한 저희 아들도 아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아빠랑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다음에 아이를 품에 안아줬던 것이 아닐까. 그것이 정말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도 불쑥불쑥 이렇게 나타나서 일을 그르치는 버럭이가 미울 때가 있지만 분노라는 감정도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할수록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런 때 정말 버럭이를 잘 다스리면서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 특히 이제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소통할 때 합리적인 태도가 무척 중요한데요. 하지만 가끔은 아이들이 보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그리고 거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조금 이제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이들의 뇌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발달하고 있어서 가끔은 예측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적지 않은 아빠들이 원칙적인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옳고 그름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감정만 상하고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EBS 10대 성장 보고서에서는 재미있는 아주 실험을 했는데요. 사춘기 학생 10명 그리고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각 상황에서 느낀 분노를 차르게 크기로 표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 청소년은 감정을 한 3개 정도로밖에 잘 나누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성인들은 4단계 이상으로 굉장히 세분화할 수 있었는데요. 그 실험을 주관했던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정서 눈금의 잔은 3개 또는 5개의 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거보다 훨씬 세분화된 10개 내지는 11개의 눈금이 있는 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의 정서적 표현들이 굉장히 극단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 어른들이 너 지금 반항하는 거냐? 너 화났어? 정말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면 아이들은 점점 억울할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입장이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빠들이 조금만 더 자녀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또한 이제 도와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를 잘 보내고 조만간 발달을 충분히 하게 되면 10개의 눈금을 가진 그런 아주 건강한 성인으로 잘 자라나게 될 겁니다. 조금만 우리 같이 기다려 보시죠.